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전력시 지금 더욱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관계라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번 연말까지는 거의 우리 정상적인 우리 사회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걸로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여러분 각자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 또는 조직, 기관에 무사히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종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강을 하고 이번 주 15주는 여러분 자율학습 원래 주간이고 16주 차에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산업대학원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와 또 학급을 같이 겸하는 좀 차별화된 어떤 우리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산업대학원의 특성인데 이번 학기 역시 마찬가지 거의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저와 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간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또 학우 여러분들 간에 서로 간의 어떤 대면 없이 한 학기를 마친다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대학원에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또는 그 관련 조직에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또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걸 서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분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비대면으로 한 학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서는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비대면했기 때문에 기말 시험만은 꼭 대면 시험으로 얼굴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우리 울산에 사실 어떤 요양병원이 기점이 돼서 거의 지금 하루에 거의 40~50명씩 불과 또 적게는 뭐 7~8명씩 지금 매일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러고 또 학교의 지침도 있어서 이것이 가급적이면은 비대면으로 기말 시험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 보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보건 정책, 시책 뭐 그런 차원의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안전보건 정책 총론적인 개념의 기말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 개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 정책의 결론적으로 거의 각 항목별로 안전보건 정책의 중요성이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말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전보건 정책의 변화는 산업재해 예방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를 만드는데 사실 비전이 있겠죠. 그 목적을 본다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감소하겠다. 이번 현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재해를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전보건 정책이죠. 그런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주요하게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다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 확대 적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책임 주체가 그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 대상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일반 근로자, 산업 현장, 기업체의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다 포함을 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보호 대상도 신체 건강 보호까지만 쉽게 말해서 일을 하다가 신체, 손, 발, 다리 또는 어떤 신체 일부를 끼임이라든지 또는 충돌이라든지 또는 추락이라든지 이랬을 때 신체 일부가 다쳤을 때 신체를 치료하고 보호하고 하는 쪽만 해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정신 건강까지 우리가 보호 대상을 정했다. 그 다음 사고 조사도 지금까지는 처벌 중심에서 이제는 관행 구조까지 개선하겠다. 전에는 사고가 나면은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잘못했다든지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법상의 처벌 위주만 갔다면 이제는 그 회사에 또는 그 그룹에 또는 그 관행 늘 우리가 그래 왔지만 어떻게 보면 습관 자체까지 우리가 개선하겠다. 이런 차원의 사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사업장 안전관리도 과거에는 외부 위탁 차원에는 했는데 이제는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는 위험 설비는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책임 주체가 과거에는 사업주 중심이었다면 책임 주체가 과거에는 사업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원청과 발주까지도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그동안 우리가 늘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늘 그래왔고 관행을 개선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원래 2020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왜 이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그래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사업이 연계돼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왜 그렇죠? 늘 그래 왔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평소 때 관행, 이 습관까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정책에서 바꾸겠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 선진국 수준으로 제일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내용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왜 이 내용을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나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고 또 가정에 봤을 때는 가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또는 조직에는 그 회사의 방침과 지침이 있습니다. 더 크게는 어떻게? 정부죠. 우리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지난 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할 때 얘기했다라는 걸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씀할 때 핵심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위험을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관련 법에 의해서만 조치됐죠. 어떤 화재가 났다, 또는 추락 사고가 났다, 또는 화재 폭발이 났다, 다른 어떤 끼임 사고가 났다. 그 왜 그러냐?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규정 위반이다. 그럼 그 규정 위반을 보니까 이랬을 때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일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벌칙에 의해서 벌금 얼마에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요렇게만 지금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위험을 유발하는 사고시는 원청과 발주자 이 사고가 나게 된 당초에 이 작업을 하게 된 원청이 어디고 발주자가 어디냐. 왜 그런 얘기 하나 보면 주로 지금 사고 나는 현상을 보면 대부분
원청 회사 사고보다 거의 하청 이런 데서 사고가 나요. 그런 맥락에 보면은 이제는 사고가 중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원청과 발주자까지도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겠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하려면 기업은 제조업 기업에서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하지 않는 제조업 업체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죠. 하루하루 고정비는 나가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손실만 발생합니다. 그런 맥락에 보면은 제조업 공장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사고는 사고 났고 바로 응급조치 이후에 그 사고 당사자는 병원을 가든지 또는 치료하는 장소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좀 더 크게는 그 사고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지됐다가 바로 병원은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가 되고 작업 현장은 현장대로 그대로 복구가 돼서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왜 사고가 났느냐, 왜 사람이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망했느냐, 사망했다면은 이 무엇이 문제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설비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럼 안전장치나 설비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 대체를 하지 않는 한 그 공정은 가동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관리 부재, 그 기업의 어떤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 경영자의 마인드 이런 게 문제된다면 관리 주체와 경영자의 마인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해 주지 않겠다. 그 확인한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작업 개선 계획서를 내야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작업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어떻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를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 조직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공정 자체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기관에 지금 같은 노동청이죠, 그죠? 관할 노동청에 제출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했으면 제출하면 거기서 다시 확인하고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 확인 이후에 작업을 재개를 해주겠다. 그 얘기가 이 최고 책임자의 안전보건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늘 얘기지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또 배경과 동기가 목적이 어디냐? 이거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OECD가 이제 자살 예방이 2016년 기준에가 13,000명, 1년에 13,000명, 365일 나눠보십시오. 그걸 2022년도에 앞으로 2년 남았죠. 50%를 감소하겠다. 약 한 6,000명 수준으로. 제일 좋은 거는 13,000명을 제로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거는 현재로서 우리는 희망사항이지 불가능할 것이고 일단 반으로 줄이겠다. 그다음 교통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건 산업사고죠. 산업안전사고는 2016년도 기준 964명.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 일어나면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걸 관리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어떻게 뭐 개인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 문화 문제 또는 경제적인 어떤 빈곤 문제 또는 감정적인 어떤 문제 또는 개인적인 우울증 그리고 또 친해관계 이런 게 왔을 때 자살하는 건 정부에서 그 문화를 바꾸는다든지 사회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정부에서 직접 관여가 하기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물론 음주 단속이라든지 교통위반이라든지 신호체제라든지 안전벨트 착용 문제라든지 과속 단속 문제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고를 줄이기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산업안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죠. 중요한 건 우리 산업안전에 964명이지만 산업안전은 뭡니까? 특정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그냥 오늘 출근하고 내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다고 하고 일하기 싫다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룰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입사를 했으면은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거기에 관계되는 공정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특정인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안전. 그리고 산업안전은 뭡니까? 내 자신의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 그 보수를 받아서 본인의 어떤 삶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그걸 위해서 내 가정에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일을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는 우리가 자살 사고하고 교통사고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 라면서 숫자는 좀 적지만 어쨌든 이런 산업재해는 2022년 기준 지금 16년 기준 900명이지만 약 한 400명 선으로 낮추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이 이게 바로 정책이죠. 자, 이래 하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항상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사업주와 그다음 근로자 차이가 맨날 얘기하면은 머슴과 주인이죠, 그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노동을 제공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노동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수를 받는 사람. 입장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대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완전 반대죠. 지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관계가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돼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뭐 이번 정부 국회에서도 아마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근로자와 사업주 무엇이 문제있는가? 노동자, 근로자가 봤을 때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노동자, 근로자들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이미 사업주는 뭐냐?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까지 해달라. 또는 지난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발표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개정 발표될 때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하죠. 그거 될 때에도 일반 경영력 총연합회라든지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산업안전에 너무 강화를 했어. 어려운데 이 법이 더 강화되면 기업하는 사람 기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게 사업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주로 한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는 크게는 내지를 못했죠. 왜냐?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만약 어느 그룹이나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언론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이게
지금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업용자의 입장의 말도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갖고 담보로 협상하는 건 안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래 더 강화돼야 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고가 제일 안 나려면 뭡니까? 뭐죠? 근로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산업재해가 전혀 안 나려면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아예 제조 공장을 싹 가동을 하지 않으면 아예 출근 자체가 없어. 출근 자체가 없죠. 어떤 회사에 우리가 제휴를 봤을 때 빈도율이 얼마고 강도율이 얼마고 전국 비교 비했을 때 우리 회사가 높다 낮다 한다면은 그럼 그걸 낮게 하려면 어떻게? 낮게 하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아예 제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은 있죠. 아예 공장을 딱 그냥 셧다운 해버리는 거죠. 셧다운하고 정비 보수 작업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뭐 정문 딱 그냥 시근잔치 딱 해버리고 사람이 출근을 아무도 안 한다면은 그 회사는 산업재해가 날 리가 없겠죠. 물론 위험물질, 뭐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어떤 야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장기적으로 나오면 또 자연 발화, 화재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조 공장에서 사람의 노동을 제공해서 발생되는 생산품이 안 나오게 아예 셧다운을 해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는 건 아니다. 또 사업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더욱더 아니죠. 근로자가 아무도 문 닫아놓는다면 그 사업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설계당국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설계당국 차근차근하게 그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돼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16년도에 우리가 제휴율이 5.3명이었다면 2022년도는 50% 감소 2.7명으로 하겠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7명이 아니라 제로로 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목표라는 게 정부 정책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뭐 거의 한 세대, 우리 한 세대 30년을 주로 얘기한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데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청의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준을 상당히 강화했죠. 이게 거의 80년도, 90년도 IMF를 넘어오면서 사실 그전에는 거의 원청, 하청 크는 얘기가 별로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A라는 회사 같으면 그냥 A라는 회사에서 정문이 있고 거기서 모든 게 원료 있고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출하 이렇게 원 시스템 라인으로 다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90년도 IMF가 맞이하고 그 이후에 각종 산업이 다변화되고 조직 관리가 아주 세분화되고 거기서 또 우리가 크게 이 원청과 하청이 이루어진 것이 또 노조 문제, 현장의 목소리가 왔기 때문에 노조 문제,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A라는 회사, 한 회사가 인원이 있도록 1000명 같으면 뭐 입고 공정은 하청, 그 다음에 또 출하 공정도 하청, 또 제품 포장 공정도 하청. 그럼 원청은 뭐 하지? 원청은 메인 공정만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거기에 따른 주로 해야 될 메인 공정만 하고 나머지 서브 공정은 대부분 다 하청화해요. 그걸 계열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책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도
또 소속감이 다르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법에는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을 상당히 강화했다라는 게 이번 법의 특성이죠. 또 두 번째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상당히 강화했다. 총체적으로 사업주에 보면 그 대표이사 사장이죠. 사업주의 처벌 기준도 과거에는 뭐 징역 7년, 1년 큰 걸 이제는 7년 올리고 금액도 높이고 또 형도 높였다. 그리고 특히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해서 기업 그룹 차원의 대표이사 차원을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일하다 보면 이거는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쉽게 말해서 본인의 자존심 문제겠어요. 그냥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떤 자기가 일하는데 어떤 우리 그 별도의 어떤 봉사활동하는 기관에 자기 스스로 봉사활동하는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강제로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자존심 문제될 수 있을 거고 또는 그것이 회사로 봤을 때는 기업 차원에 본다면 기업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의한 처벌 또 관련 법에 의한 형법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수강명령으로 근로자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적인 부분까지 이제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자급 근로자의 자급 중지 및 긴급 대피 이것도 당초에 그 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었는데 상당히 작업 현장에 특히 이제 화학 공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정에는 연속 공정에는 작업을 하다 보니 상당히 위험할 것이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야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주 이 화재 폭발이라든지 이대로 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다 하면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안전상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임을 다하죠. 소임을 다해요. 소임을 다 하다가 이상이 없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복구한 걸로 되지만 소임을 다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본인은 엄청난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되고 그렇다면 또 회사 선출은 말합니까? 그 이면에는 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누구누구 씨는 왜 그게 위험하다고 하면은 그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걸 작업을 중지를 해야지 왜 무리하게 작업하다 그 사고를 당했습니까? 본인도 다치고 또 본인이 다치기 이면에는 또 뭐 있습니까? 회사의 그 설비가 파손으로 인해서 작업도 중단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책임 추궁 쪽으로 가졌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게 복구되면은 뭐 일상적인 거고 복구 안 되고 사고 나면은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잘못하고 작업을 잘못한 걸로 자기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제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했다. 작업 중지도 명확하게 했고 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것도 법조항에 분명히 그걸 명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현장, 작업 현장 또는 모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데는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시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또 부정적이고 자율적이지 않다고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면은 좋은 거지만 만약에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노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 지금은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런 거 없죠. 와, 젊어 보신 분은 대부분 다 많이 우리 남성들이나 여성들은 많이 느꼈어요. 뭐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사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래 식사하고 2차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고 하죠. 거기 가서 노는 사람들 어떻게? 내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왜냐? 그 들어가면 어떻게? 입장료는 안 내지만 거기 가면은
음료도 마셔야 되고 또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 내 돈을 지불하고 놀고 오는 사람하고 내 그 지불을 하고 놀지만 그 위에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하고 반대야. 자기는 똑같이 놀고 춤추지만 놀고 춤추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 춤추는 게 노동이죠. 그죠? 우리하고는 밑에 관중석하고 위에 무대에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반대예요.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말미에 이제 우리가 보통 11시에 문 닫다, 12시에 문 닫는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앵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지만 앵콜을 했으니까 한 곡 더 뭐 얼마 10분, 30분 더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중으로 들어간 내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 박수를 치고 함성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대에서 춤을 추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춤을 추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노동이에요. 노동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위험이 어디가 있느냐? 근로자와 사업주,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사업주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위험을 개선하게끔 각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3대 악성 사고는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어떤 충돌 사고, 추락 사고, 질식 사고, 우리 산재 사고를 조사해 보니 이 3대 충돌과 추락과 질식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3대 악성 사고라 이렇게 우리 관리를 지금 정부에서 철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사실 어떤 이거 보면 작업을 보면 아주 일상적인 작업이고 뭐 크게 위험성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것도 누구도 예측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한 3m 정도는 스티로폴 된 그걸 해가 지붕해가 위에 지붕 작업 좀 하는데 A형 사다리 나가는데 이거 작업하다가 이게 엄청 위험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이 이 지붕에 A형 사다리 나가 올라가 작업하다가 안전모도 안 썼지, 안전벨트 착용 안 했지, 작업하다가 힘을 주는 순간에 삐끗해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작업장 바닥에 머리가 바로 부딪히면서 사망한 사고가 되죠. 작업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어떻게? 결과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돼요. 결론이 뭡니까? 기본적인 안전